게다가 이태리 이주민이었던 이 아버지는 그런 음악 그리고 그런 문화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그런 분이었고, 그냥 대로를 달리는, 아주 거침없이 달리는 그런 큰 자동차나 마치 기차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는 게 좀 독특해요. 그리고 대단히 댐핑이 턱턱 걸리는 소리 있죠. 빠바바바바바밤빰빰빠바바바바밤빰빰, 음을 이렇게 금관악기가 그 숨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면서 짧게 끊어가는, 이 곡을 듣기에 딱 맞는 스피커가 의외로 많지 않은데 아주 돋보이는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윤입니다. 이 음악인 이 시스템, 오늘은 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거를 재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컨템퍼러리 재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통 재즈하고는 약간 길을 달리한, 하지만 이 아티스트 때문에 재즈가 좀 더 대중화된, 그런데 큰 기여를 한 바로 척 맨지온의 Children of Sanchez를 같이 살펴보고 거기 많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척 맨지오네라는 아티스트는 이태리 계통, 아버지 때 미국으로 이주한 그 뉴욕주에 살던 그런 아주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 때부터 특히 재즈 애호가였던 그런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아티스트가 된 대표적인 케이스 아티스트인데요.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공연을 그렇게 많이 보러 다녔다고 해요. 50년대 후반, 60년대. 요때를 지날 때만 해도 미국 중동부에 살던 이런 분들한테는 재즈 공연이 얼마나 큰 재미이자 그 하나의 문화 트렌드였었겠어요. 게다가 이태리 이주민이었던 이 아버지는 그런 음악 그리고 그런 문화에 아주 심취해 있었던 그런 분이었고, 꽤 성공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 아버님이 집으로 초청해온 이런 재즈 뮤지션들이 일반 이름이 아니고 그냥 당대 최고의 그런 재즈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일스 데이비스, 실러니어스 몽크, 그리고 아트 블레이키, 이런 분들이 이 어린 척 맨지오네가 있었던 집에 아버지가 매일 이런 분들을 데려다가 막 피자 해주고 스파게티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척 맨지오네는 10대 시절 혹은 그 이전부터 그런 재즈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고 막 사진도 같이 찍고, 그분들이 또 와서 그냥 얘기만 하다 갔겠어요. 잠깐 연주도 해주고, 그런 토양 속에서 큰 그런 아주 재즈 유망주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여튼 10대 초반에 아트 블레이키, 그때 이 아트 블레이키는 이 슈퍼맨 같은 그런 드러밍을 하던, 그리고 본인이 사관학교처럼 운영하던 재즈 메신저스라는 팀이 있었잖아요. 70년대가 되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가 퓨전 재즈에서 본인의 이런 큰 사단을 만들어냈듯이, 그거의 시작은 사실은 아트 블레이키가 본인의 밴드를 운영하면서 여러 아티스트를 불러 모아서 약간 위플래시 스타일로 그렇게 재즈를 가르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60년대 중반 재즈 메신저 이 팀에 척 맨지오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무렵에 키스 제럿도 이 팀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좀 독특하죠. 여하튼 그런 문화 속에서 재즈를 접해오고 연주 활동을 시작했던 척 맨지오네는 그로부터 약 10년쯤 후에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밴드를 만들었고, 그때부터 대중의 관심을 아주 급격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77년 앨범 Feel So Good. 이 앨범은 재즈는 재즈인데 뭔가 이 라틴풍,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 금관악기인 후르겔혼이라는 이런 악기, 이전에 다른 재즈 밴드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와 컨템퍼러리 재즈이면서도 약간은 라틴이 섞인 이런 독특한 분위기, 이런 재즈로서 대중의 큰 호응을 받아냈는데, 이 Feel So Good 이 앨범은, 그리고 앨범의 동명 타이틀인 싱글 Feel So Good은 연주곡이면서도 빌보드 핫백에서 4위까지인가 올랐어요. 그 이전엔 그런 기록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가사가 있고 그렇게 하고서 연주가 나오든 이랬던 거지, 완벽한 연주곡이 그렇게 빌보드 핫백에 오르는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앨범도 2위까지 올라서 척 맨지오네라는 이름이 재즈가 약간 컨템포러리 스타일로 일반인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그런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인물이라는 것도 척 맨지오네의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척 맨지오네가 이듬해 만든 앨범이 이렇게 LP 시절에 게이트폴드로 2장짜리 앨범으로 발매된, 이 앨범 하나를 녹음하는데 각 곡들의 연주 시간을 합치니까 거의 23시간이 나왔다고 해요. 본인이 사실은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건데 이 영화의 OST를 쓰려고 곡을 만든 게 총 연주 시간이 23시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이제 OST에 집어넣은 건데, 그 영화가 바로 이 1961년 오스카 루이스라고
이게 다큐멘터리 작가라고 해요. 논픽션 시리즈로, 그러니까 허구의 소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멕시코인들의 어떤 생활을 담아낸 그런 산체스네 아이들. 원작은 로스 히호스트 산체스. 멕시코 빈민들의 삶을 이렇게 영화도 아닌 실제 이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그렇게 만든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의 OST를 저크 벤저네가 담당을 했는데 영화는 그렇게 뜨지 못했어요. 주인공이 아버지 헤수스 역에 앤서니 퀸이 나옵니다. 딸은 이제 콘수엘로라는. 그래서 아주 가부장적이고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렇게 살아간 그런 60년대의 멕시코인, 가난한 집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새로운 대비가 되는 새로운 문화와 어떤 교육의 혜택을 받은 그런 딸과의 어떤 갈등과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에 대한 얘기, 이런 걸 담은 영화가 이 산체스네 아이들이었는데, 앨범과 동명 타이틀인 Children of Sanchez 같은 거 대단히 박진감 있고, 마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대로를 달리는, 아주 거침없이 달리는 그런 큰 자동차나 마치 기차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장면을 묘사했다는 게 좀 독특해요. 그래서 이 Children of Sanchez가 어떤 연유로 만들어진 곡인지, 원작은 뭔지, 또 제목은 뭔지 심지어 그런 걸 모르는 분들도 이 곡은 한 번씩은 꼭 들어보고 굉장히 기억을 잘하고요. 누구나 듣는 순간 이 곡 다 알아. 그렇게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지는 어떤 삶을 극복하고 새로운 어떤 도전과 이런 걸 헤쳐나가는, 저크 벤저네는 이 가난한 가족의 삶을 그렇게 묘사를 해서 테마를 만들었다는 게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앨범에는 Children of Sanchez의 메인 테마가 2번 나옵니다. 시작할 때 이 곡이 그 돈 포터라는 보컬이 등장해서, 그리고 또 한 번, 맨 마지막에 한 번 나오는 이 곡은 시작과 끝을 똑같은 곡으로 완성하고 있는 그런 OST죠. 이 곡이 오디오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건 아마 그렇게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이 베이스에 박두하는 그런 느낌? 이거는 마치 클래식으로 말하면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의 사악장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몰아붙이는, 그리고 오디오적 쾌감이 대단히 뛰어난 그런 연주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의 곡이지만 녹음도 대단히 뛰어난, 참고로 A&M 레이블에서 녹음을 했고요. 지금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오히려 이런 연주와 녹음은 지금도 흔치 않은 그런 대규모의 타악기, 관악기, 그리고 오케스트라까지 등장하는 꽤 규모가 큰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이 오디오적으로 가치를 갖는 부분은 처음에 돈 포터의 보컬이 싹 끝나면서 등장하는 그 드러밍이 있어요. 둥 투두둥 둥 투두둥. 베이스 드럼과 베이스 기타가 그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자세히 들어보면 스네어가 들어있는데 스네어 주법이 독특해요. 그래서 킥드럼, 큰 드럼 사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투투투투투 소리 나는 부분 있죠. 그게 스네어 소리인데, 그 스네어 소리도 중간에 음표를 살짝 이 어림을 주는, 전문 용어로 이제 고스트 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짝 흐려지는 부분을 섞기도 하고, 위쪽에는 하이햇을 집어넣었어요. 그 하이햇의 페달을 밟아서 이 열리지 않게 딱 닫힌 채로 그걸 두드려 가면서 스네어를 같이 더빙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음이 동시에 들리는 게 그 베이스 드럼 사이에 그렇게 해서 쭉 이어가는, 그리고 그게 끝날 때쯤에 바로 이제 좀 더 휘몰아치는,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금관악기들. 이 금관악기가 대략 한 대여섯 개가 등장을 해요. 그 높은 대역에 등장하는 게 트럼펫과 후르게론이고, 낮은 대역에 트럼본들, 베이스 트럼본, 그리고 프렌치 혼,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런 악기 소리가 종합적으로 들리게 하는, 그리고 대단히 댐핑이 턱턱 걸리는 소리 있죠. 음을 이렇게 금관악기가 그 숨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면서 짧게 끊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시작한 이 베이스 드럼, 그런 타악기들하고 섞이는 부분, 이 박진감이 오디오 테스트를 할 때, 저음 테스트를 할 때 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동원하고 이 곡을 들어보는 그런 대표적인 베이스 테스트용 곡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곡의 가치는 그보다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베이스 드럼과 스네어, 그 기타, 거기 보면 또 아프리칸, 라틴 퍼커션 같은 거 섞여 있고, 자잘한 타악기들도 효과음으로 다 들려 있는데, 중요한 건 금관악기가 거의 대여섯 대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그 부분과 소편성 오케스트라까지 그렇게 막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이런 장면을 제대로 들으려면 역시 오디오 시스템에 따라 소리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그 박진감 넘치는 소리를 이렇게 듣는 그런 재미로 듣다가 어느 날 이 곡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보면은 이 곡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척크 맨지오네라는 인물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기도 합니다. 칠드런 오브 산체스 중에 이 앞에 베이스 타악기와 금관악기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 부분을 듣기가 이게 꽤 까다로워요. 어느 시스템이나 소리가 나기는 나지만 그게 깔끔하게, 그리고 금관은 광채나게, 베이스는 아주 묵직하고 전 악기가 꽤 빠른 속도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앞뒤에 보컬이 섞여 있는 이런 거, 그리고 요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지나가면 후르겔혼이 주도를 하는 악기가 되면서 아주 굉장히 감미로운 부분들, 그런 연주들. 이 곡을 듣기에 딱 맞는 스피커가 의외로 많지 않은데 아주 돋보이는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프의 레퍼런스 1이에요. 크기는 작은 스탠드 거치형이지만 아시겠지만 위에 동축 유니큐 드라이버 외에 아래쪽에 베이스가 별도로 있고, 이 베이스의 무게감이나 밀도감 이런 게 지금 딱 이런 댐핑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구경이 오히려 큰 스피커들보다 이런 밀도감을 훨씬 우수하게 잘 재생해주고, 그리고 금관악기를 이 상위 유니큐 드라이버 이게 아주 광채나고 선명하게 뻗치면서도 그 전체 그 스테이징이 각 악기 이미징과 함께 잘 이렇게 입체적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케프 레퍼런스 1이 그런 걸 아주 잘하는 스피커입니다. 좀 더 큰 위에 상위의 레퍼런스 시리즈나 뭐 케프 블레이드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오히려 블레이드보다도 이런 위상 특성이나 좀 더 집중력 있게 이 곡을 듣기에는 이 사이즈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프 레퍼런스 1으로 칠드런 오브 산체스의 메인 테마를 들어보시면 이 50년이 다 돼가는 이 곡에서 야, 이런 곡을 어떻게 50년 전에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녹음을 했을까? 척크 맨지오네라는 인물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척크 맨지오네라는 인물은 이런 대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전의 재즈와 그 이후의 재즈를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스타일, 이탈리안, 라틴 재즈 스타일, 그걸 컨템퍼러리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낸, 대중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0년 전에 녹음 그 연작 시리즈 있죠? Feel So Good, Children of Sanchez, 그다음에 Fun and Games, 이런 앨범들은 지금 들어도 듣기에는 물론이고 오디오적으로 어떤 테스트를 하거나 음질을 평가할 때 거의 손색이 없습니다. 저도 빈번하게 새 시스템을 들을 때 항상 듣고 있는 곡들 중에 하나고요. 본인의 시스템으로 이 Children of Sanchez 메인 테마 오늘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곡을 좀 제대로 듣고 싶다 그러면 자, 소리샵 가셔서 케프 레퍼런스 1으로 한번 딱 들어보시면 바로 표시가 날 겁니다. 자, 오늘은 척크 맨지오네의 대작 칠드런 오브 산체스 이 곡과 앨범, 그리고 이에 맞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